오픈 AI, 뭐 엔비디아 투자 이런 소식이 나와서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그러니까. AMD랑 맞아요.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AI 시장은 여전히 확장되는 국면이구나를 좀 확인을 시켜줬고 범용 디램, 낸드, SSD 다 이 시장에 대해서 쇼티지가 난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고 말 그대로 사이클을 좀 제대로 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펙도 있잖아요. 이때 예. 젠스낭 CEO가 또 오잖아요. 젠스낭의 어떤 한마디가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 이지은 대표님하고 제가 사실은 MTN에서 이렇게 방송을 자주 안 하는데, 네. 야, 말씀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맨날 시간 짧게 주고 말이야, 자르고 말이야. 내가 MTN 가서도 이제 시간 많이 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 너무 얘기를 저랑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사실은 호흡을 좀 맞춰보는데 너무 얘기를 잘하시고 똑부러지게 잘해주십니다. 자, 뜨거운 반도체. 반도체는 일단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기 전에 AI 얘기를 해야 되고 엔비디아 얘기해야 되고 오픈 AI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 추세가 메가트렌드니까, 그죠? 근데 오픈 AI가 뭐 엄청나게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해서 뭐 이슈들을 엄청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죠? 네, 예.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픈 AI, 뭐 엔비디아 투자 이런 소식이 나와서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그러니까. AMD랑 맞아요.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예.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AMD는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와 또 손을 잡으면서 AI 시장은 여전히 확장되는 국면이구나를 좀 확인을 시켜줬고 오픈 AI가 전 세계 AI 시장의 랠리를 계속해서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이제 AI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나오다가 주가가 계속 달리다가 좀 식을까 걱정할 때 또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오픈 AI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도 반도체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그 방송 끝나고 또 사석에서 우리 리서치 센터 오신 분하고 방송에서는 나쁜 얘기 함부로 못 하는데 방송 끝나고 야, 오픈 AI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죠? 그러면서 네. 사실은 기대감은 있는데 좀 과하다. 여기저기 오픈 AI가 찍으면, 그죠?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왜 삼성전자의 아이들 스침에 올라간다는 것처럼 오픈 AI가 뭐 얘기하면 막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고사양 칩에서는 그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수요들을 엔비디아 말고도 원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AMD도 그런 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픈 AI가 야, 우리 거 만들어줘. 니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가속기를, 그죠?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협력을 해서 2029년까지 오픈 AI에 총 6기가와트 전력량이 필요한 AI 가속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액으로 하면 1기가와트당 14조에서 21조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900억 달러. 6기가와트가 아니라 1기가와트당 14조, 네, 20조? 네. 와, 그럼 6이면 128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뭐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에서 이거 뻥 아니야. 나중에 가봐야 한다는 거. 지금 막 청사진 그리니까, 그죠? 실제로 가봐야 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고,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런 미국의 이런 AI 업체들이 주도하는 업체가 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그죠? 결국 이제 HBM 쪽이 부각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는 게 확증이 주말 사이에도 됐죠. 네, 12단 이야기가 예. 결국 또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너무 많은 수차례 나오다 보니까 이젠 진짠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치기 소년, 그죠? 양치기 소년 다 잘렸어 지금. 다 잘렸어요. 네, 이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맞는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올 때 왔다. 이제 올 때가 왔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게 지금 AI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오픈 AI가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메모리칩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월 120만 장에 대한
90만 장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캐파가 120만 장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너무 현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많긴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IB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AI 시장에 대한 거품론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전제에 깔면서 네. 아직까지 과열된 시장은 맞지만 거품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빠질 때가 되면 어떤 명분을 끌어당겨서 또 빠질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거품보다는 시장의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HBM 시장만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범용 디램 그리고 저장 장치, 랜드 시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SSD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범용 디램, 랜드, SSD 다 이 시장에 대해서 쇼티지가 난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그 흐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중간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데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누워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1년 넘게.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범용 디램, 랜드, 뭐 SSD 이런 시장이 고개를 들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까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사이클을 좀 제대로 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분은 즐기죠. 없는 사람은 조정 오면 사야지. 조정 안 맞아요. 준다고 이런 게 그저 치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사실 외국계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죠. 그다음에 HBM이 뭐 이제 삼성이 놀아먹기 시작하면 하이닉스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시던 그 님들 있잖아요. 님들. 네, 님들 어디 가셨나 모르겠는데 그죠? 세상이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니까 또 뭐 좋다고 리포트 써요 그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AI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갖거나 그죠? 반도체는 이제는 다 오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은 소위 1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와 지금 하이닉스 94,000원, 삼성전자 94,000원, 하이닉스 42만 원인데 지금 이걸 사? 여기서 더 간다고? 안 사면 소외되고 소부장을 사?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그냥 즐기면 네. 되는 거고 그러죠. 반도체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야기 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이제 투톱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야기인데 요즘 증권사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는 그냥 50만 원이 평균 목표가가 된 것 같고 또 삼성전자도 11만 원 이상이 목표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달려나갈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에이펙도 있잖아요. 이때 예. 젠슨항 CEO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 CEO가 사실 왔을 때 제가 나는 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지라고 생각한 게 왔으면 그냥 거기서 뭐 한국에서 뭐 캐대원 돌고 뭐 떡볶이 먹고 가겠어?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어, 그죠? 누굴 만날까 이런 로직을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긴 했지만 카카오 쪽이라던가 약간 그렇죠. 그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제 네. 카카오 정신화 대표 만나서 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이번에 젠슨항 CEO가 왔을 때도 또 어떤 청사진을 그려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네. 무조건적으로 좋게 생각만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젠슨항 CEO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로봇 학회에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 젠슨항 CEO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로봇 관련된 생태계도 계속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죠. AI 시장의 예. 확장 국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AI로 규결되는 하드웨어라던가 그리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에너지와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젠슨항의 어떤 한마디가 지금은 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한마디가 다시 한번 좀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강력 매수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도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야라는 고정관념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10월 일정이라던가 AI 확장 국면에서 이 시세를 한번 누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단기 관점으로는 지금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봐서 단기 관점으로 큰 수익을 꼭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대형주지만 나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래라는 관점으로 단기 관점도 한번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와 매도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 한번 네.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단기로 한번 봐보자라는 좋은 의견 드려보고 말씀이에요.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 장기 투자하려면 뭐 5만 얼마였죠? 5만 3천 얼마였나? 삼성전자 5만 4,900원이었나? 그때 샀어야죠, 그죠? 장투해야 되고 하이닉스도 20만 원대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기다릴 때는 아닌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샘 올트만 비서의 연락처를 좀 알아내거나 젠슨항이 와서 에이펙 때 와서 어디에 밥 먹 식당 어디에 예약했는지를 좀 알아내서 누구를 만나는지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해보면 그죠? 반도체 네. 관련해서 뭐 삼성이나 그죠? 하이닉스 이 대표들과 만날 수 있고 그죠? 혹은 뭐 부품사 로봇 그죠? 말씀하신 로봇 이런 거라든지 뭐 만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여전히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노릴 수 있다. 소부장도 그럼 비슷한 전략인가요? 소부장도 사실은 웬만한 건 많이 올랐거든요. 소부장도 진짜 네. 많이 올라서 네. 사실 소부장은 오히려 변동성이 더 취약한 구조를 그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부장은 차라리 저는 눌릴 때 오히려 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정배열의 형태로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쏘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이랬을 때 통상 한 번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깊지 않으면 11선에 걸치는 경우들이 있고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 한 21선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11선이나 21선 기점으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은 오히려 저는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노리신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부장이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한 번 눌렸다가 지금 고점을 더 갱신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네. 단기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소부장 기업들은 눌림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하는 오늘 삼성전자가 5%, 닉스가 6%, 한미반도체가 16%. 네, 와, 그죠? 이제 네. 대덕전자가 13%. 뭐 바이오주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예, 사실 따라잡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설 전에 하이닉스가 10% 올라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5% 올라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익을 잘 가라고 보내기보다는 일정 부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그죠. 단기적인 트레이딩하면서 사실은 조정이 오면 또 기다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는 좀 실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AI의 말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